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그냥 흔하게 보이는 저 식물 하나가 사실 인류의 최첨단 기술로도 아직 풀지 못한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한쪽엔 식물이 있고 다른 한쪽엔 우리가 만든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복잡한 패널을 만드느라 애를 쓰는데 자연은 말이죠. 수십억 년 동안 저 작은 잎사귀 하나로 훨씬 더 세련되고 와, 진짜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대체 어떻게 자연이 우리를 이렇게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쵸? 저 작은 식물이 대체 무슨 수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태양 에너지를 쓴다는 걸까요? 그 해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기묘하고 어쩔 땐 좀 이상하게까지 들리는 그런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광합성이 가진 진짜 말도 안 되는 효율성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95%. 이게 뭐냐면요. 식물이 햇빛을 꿀꺽하고 삼키잖아요. 그 에너지가 실제 사용될 공장, 그러니까 반응 중심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거의 하나도 새지 않고 전달되는 비율이에요. 95%라니 이건 뭐 거의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기술도 감히 이 숫자 근처에도 못 갑니다. 진짜 꿈도 못 꿀 수준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속도예요, 속도. 이 모든 게 피코초, 그러니까 1조 분의 1초 만에 끝납니다. 1조 분의 1초요.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그 찰나에 전 세계 식물들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수십억, 수백억 번씩 해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 그럼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효율과 속도의 비밀이 뭘까요? 이제부터 식물의 첫 번째 비밀을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기묘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양자중첩이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복잡한 미로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한 번에 한 길만 가보고 막히면 돌아 나와서 다른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양자세계에 있는 이 에너지는요. 그냥 모든 길을 동시에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왼쪽의 고전적인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A길 가보고 아니네, B길 가보고 이것도 아니네, C길 가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양자 방식은 그냥 A, B, C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길을 한 방에 탐색해버리는 겁니다. 동시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모든 길을 동시에 가봤으니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최고의 길을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즉시 찾아내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아예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 95% 효율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반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섬세한 양자 현상이 어떻게 우리처럼 시끄럽고 정신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망가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식물은요, 이 혼란, 이 카오스를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먹습니다. 현실 세계는 뭐 실험실처럼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구름 꼈다 해 떴다 하면서 햇빛도 오락가락하고 온도는 계속 변하고 비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잡음들은 아주 민감한 양자 시스템에겐 완전 독약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식물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환경보조 양자 수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끔 에너지가 좀 비효율적인 길로 들어서서 꼼짝 못하고 갇힐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주변에 이 혼란스러운 잡음 있죠? 그게 시스템 전체를 살짝 탈탈 털어주는 거예요. 마치 구슬이 어디 구석에 끼었는데 판을 살짝 흔들어서 빼내주는 것처럼요. 덕분에 갇혔던 에너지가 탁 풀려나서 다시 자유롭게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잡음을 도움으로 쓰는 거예요. 자, 양자 중첩으로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하고 카오스를 이용해서 막힌 길을 뚫어주고 근데 이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완벽한 무대가 있어야겠죠? 자연은 그 무대를 프랙탈이라는 아주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나무 전체가 가지를 뻗는 모양이랑 저 작은 나뭇잎 하나에 있는 잎맥 모양이 소름 돋게 똑 닮았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의 전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바로 프랙탈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분자 수준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바로 이 프랙탈 구조가 양자 탐색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에너지를 위한 여러 층으로 된 거대한 고속도로망 같은 거예요. 길이 워낙 많고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에너지가 어떤 길을 택하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즉 양자 탐색이 실패하지 않도록 확률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싹 모아볼까요? 이 모든 걸 합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합성은 그냥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정보 처리 시스템, 말하자면 컴퓨터와 같습니다. 여기 정리된 걸 보세요. 카오스라는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양자 충첩 방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처리하고, 프랙탈이라는 완벽한 하드웨어 구조 위에서 효율을 극대화한 다음 안정적인 에너지라는 최종 결과를 내놓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든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원리가 우리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수십억 년에 걸쳐 완성한 이 완벽한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할 수만 있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효율적인 태양전지,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양자 컴퓨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식물은 계산을 한다. 식물은 그냥 가만히 서서 수동적으로 햇빛이나 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변의 혼란스러운 환경과 물리법칙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고도로 발달한 계산 시스템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저 작은 잎사귀 하나가 사실은 인류가 아직 따라하지도 못하는 최첨단 양자 기술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구현하고 있다는 것. 생각할수록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